주말에 명화. 진화, 정화, 미화, 석화, 금화, 은화, 보화. 이 중에서 내가 진심으로 찾는 아이는 없구나. 명화야,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관열씨 죽지 말고 명화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진짜로. 정물화, 풍경화, 산수화, 추상화, 초상화, 풍속화, 동령화, 서양화. 주말에 명화를 들으면 명화가 정말 많이 나온답니다. 화끼라 주체, 화끼라 단도. 금요일엔 뭐니뭐니 해도 주말에 명화. 자, 우리를 명화 세계로 안내해줄 이윤서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아, 실제로 성함이 명화이신 분들은 이 시간에 네. 깜짝깜짝 놀라시겠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때문에. 나를 부르나 이러고 그죠? 네, 맞아요. 아, 오늘 정말 화자 돌림 있으시면 샵 2848번으로 본인 이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네. 예, 오늘 어떤 그림 만나볼까요? 네, 먼저 그 미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미션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딜롱 르동의 키클로페스입니다. 오딜롱 르동의 키클로페스. 네, 이 작품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인족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미션은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은 다음 눈만 클로즈업해서 셀카로 찍어 보내주세요. 아, 어렵다. 네.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네. 야, 근데 아무래도 눈빛을 보내봤지만 이걸 셀카로 찍으신 분은 잘 없었을 거예요. 내 눈만 찍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죠.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랑스러운 표정의 눈을 상대방의 눈도 좋습니다. 네. 담아서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작가 이름이 좀 동동동동하네요. 그죠? 예. 착 감기지 않나요? 자, 오딜롱 르동. 르동의 네, 르동. 오시성은 아니시죠? 키클로페스.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키클로페스라는 뜻이 둥근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스 신화의 그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인족을 얘기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이 작품 속에 있는 이 키클로페스의 이름이 또 있어요. 폴리페모스. 폴리페모스. 네. 제목은 아니고 키클로페스가 제목이고 네. 이 지금 거인 이름이 폴리페모스예요. 근데 좀 이 거인이라고 하는데도 좀 귀여워요. 그쵸, 사랑스럽죠, 약간 그죠? 네. 그 눈 한 개 있는 그 미니언 있잖아요. 네. 예? 아. 저는 그 친구가 떠오르는데. 그리고 그냥 눈이 한 개만 있는 것 같지 않고 네. 저쪽에 있는데 네. 이쪽 면만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이거 좀 귀엽다. 새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왜 네. 그런지 오늘 한번 이유가 있군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인 네. 하면 그 무섭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무서운 괴물의 이미지가 음. 상당히 지금 부드러운 이미지로 그려졌는데 저는 아기 돼지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미소를 그죠. 띠고 있어요. 오딜롱 르동. 먼저 네. 어떤 작가님이십니까? 네, 이 작가는 상징주의 화가고요. 오늘 상징주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나오는 이게 키클로페스예요. 실제로 이제 이 동굴에 갇히게 돼요. 그 일행이 오디세우스의 일행이 동굴에 갇히게 되는데 네. 동굴의 그 주인이 이제 폴리페모스예요. 폴리페모스는 이제 매일 한 사람씩 이렇게 잡아먹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포도주를 많이 이제 먹여가지고 만취시킨 다음에 그 시뻘겋게 이제 불에 달군 통나무를 이렇게 뾰족한 끝으로 외눈을 이렇게 찔러서 앞을 못 보게 만들어요. 아이고. 키클로페스 부족이 이제 목축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양치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일 아침에 목초지로 보내지는 양들의 배에 이제 몸을 매달아가지고 그 동굴을 빠져나왔다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 있는 이제 주인공이에요. 일단 도망을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르동의 그림 안에 이제 키클로페스는 뭔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사랑스럽고 어떻게 보면 희망, 행복, 약간 요런 느낌이 살짝 그러게요. 들어요. 누구를 잡아먹을 만큼 악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 친구는. 맞아요. 초식 같아요, 초식. 맞아요. 갑자기 바위산에서 상반신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나타나요. 그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여인이 나체 여인이 자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네. 누워있네요. 네, 이 여인을 좋아해요. 어머나. 네. 이 여인은 이제 ним프, 그 갈레테아라는 이제 ним프인데요. 이 여인을 이제 사랑하는 폴리페모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담은 거예요. 딱 그 깍꿍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사랑하는 여인을 찾으면서. 야. 그죠. 그래서 르동의 이제 이 그림의 특징은 부드럽게 번지는 그 하늘의 어떤 푸른 색조, 네. 그리고 마치 만발한 꽃이 형형색색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꽃 모양인가? 뭐 이렇게 좀 의문이 들죠. 그런 이유가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작가의 어떤 감정, 상상 이런 내면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화파들이 상징주의 아. 의 화가들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빨간 점 하나 찍어서 네. 이건 내가 꽃을 그린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꽃의 형상은 아니더라도 아니고. 네네. 오. 1880년대 그 파리의 예술가들이었던 동양인데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화가 중에 뭉크 아시죠? 네. 네네. 그 뭉크도 이게 상징주의 화가예요. 네. 네. 아니 그렇다면 오딜롱 르동 작가님은 신화를 좀 많이 그리신 작가님인가요? 그쵸. 신화를 그렸는데 네. 초기에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지 않고 아주 암울하고 괴기스럽고 좀 어머나. 우울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검은색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좀 화려하고 네. 색채가 화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참 상당히 조금 약간 봄의 느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기 때는 전혀 이런 그림 그리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렇게 바뀔까요? 사랑에 빠졌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 키클로페스도 네. 나쁜 친구가 아니고 네. 아 본인 이야기네요. 이게 아무래도 어릴 적에 참 우울한 어떤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탄생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요. 색채로 바뀌어요. 완전 흑백이었는데 그래서 예전 이제 어릴 적에 뭐 스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제 그림을 가르쳐주는 네. 그 스승이 색채는 삶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은 어두운데. 그렇죠. 예.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서 이런 그림들을 표현을 할 때 그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색채가 없으면 나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검은색만 그렇죠, 있었으면 됐는데. 그렇죠. 그 사랑에 빠지면서 세상이 흑백 TV에서 네. 칼라 TV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분에겐 너무 기분 좋고 네. 긍정적인 변화인 그죠. 거네요. 근데 왜 우울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뭔가 있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그 비슷한 게 있는데 네. 태어나자마자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요. 애가 이제 르동이 딱 태어나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외삼촌네로 맡겨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애가 몸이 아팠다, 뭐 지병이 있어서 약했다, 네. 또는 뭐 장남이 있었는데 둘째예요. 르동이 장남을 너무 사랑해서 좀 멀리 보냈다라는 이런 설인데. 우린 첫장을 했으면 된다. 그렇죠. 어머. 근데 이러한 설이 뭔가 명확하게 르동 입장에서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은 거 보면 부모가 만약 그게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나 평생 그거를 사실로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시기에 관해서 기억을 검은색 이렇게 이제 생성의 어떤 원천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힘든 어떤 시기가 작품으로 예술로 이제 좀 승화가 됐고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렇죠. 근데 이제 11살 때 부모가 다시 데리고 와요. 11살 때. 그때 처음으로 학교를 가요. 네. 근데 학교를 갑자기 가봐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적응이 안 되죠. 그렇죠. 자신에게 학교는 고행. 아, 근데 그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연과 함께 자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겠죠. 갑자기 저 기울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참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승화가 됐고 또 훗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서 작품의 변화가 이렇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네. 좀 더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죠. 변화에 대한 것도 네. 참 흥미롭고. 그죠. 그렇다면은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한 건가요? 그림은 조금 이제 성장한 후에 아.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힘이 됐던 게 음악이나 뭐 네. 시, 철학 이런 책을 참 근처에 두고 자랐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식물학자나 뭐 동판 화가 이렇게 친구들이 생기면서 와. 그 예술의 어떤 형성이 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던 친구도 거죠. 참 좋은 분들을 사귀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끼리끼리 논다잖아요. 근데 그 그림 교육을 받아야 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그 생각하지만. 그죠. 아까 스승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이제 찾아서 배웠던 거죠. 와,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림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랑 가치관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거의 뭐 100이죠. 근데 참 네. 좋게 풀린 분이다. 그러니까 아마 상상하고 그런 창작하는 것들이 이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상징주의 화가들이 보면 이제 물질 세계 이런 것들에 좀 반해서 정신과 물질의 어떤 구조적인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어떤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들도 감정에 의한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하기 위해서. 음. 왜 우리 뭉크 그림 보면 약간 슬프거나 네. 또 그 아이의 어떤 아픔 이런 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어떤 갈등이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 견디기 화가들 힘들죠, 진짜.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예. 근데 느낌은 이분의 그림을 보면서 느낌은 상당히 차분한 사람이고 자기 내면을 항상 들여다보고 남을 원망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즐겁게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화가였고 이 화가는 1840년대생이에요. 네, 좀 오래전이죠. 네. 그리고 1916년까지 계시다가 타계를 했고 지금 이 작품들이 이제 훗날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에 이런 아주 상당한 영향도 많이 미쳤던 아주 훌륭한 화가죠. 그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는 행복하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가정은 작품 제작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딜롱 르동의 작품 세계는 결혼 전, 결혼 후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구분이 달라져요. 되겠네요. 네, 많이 달라요. 보통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지. 어느 때 작품이 제일 지금 현재 와서 제일 사랑을 받나요? 그러면? 다 사랑받는데 네. 아무래도 이 조금 색채가 요런 좀 화려한 요런 그림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작품 말고 좋아하는 작품 중에 그 꽃 중에 오피리아라는 오피리아. 네네 오피리아 그 작품도 되게 아름답고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야. 그러니까 신화를 이제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아주 예전에는 신화를 그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네. 왜 굳이 신화를 다시 그려서 좀 시대를 거스르는 구식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루동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창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창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네. 이제 담아서 표현하는 거라서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뭐 저희도 뭐 음악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네. 정말 예쁜 노래 신청하시고 그쵸. 뭐 남편이랑 싸웠어요 이러면 진짜 막 화려한 싱글 이런 것만 화려한 싱글. 신청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네. 드러내는 게 네. 그게 감정의 배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네. 여러분 저희한테 많이 표현하십시오.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참 그림을 네. 어렵다고만 생각하다가 작가님 얘기 들으면 네. 화가도 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네.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진짜 맞아요. 가깝게 느껴져요. 그림을 알면 알수록 정말 화가의 그림과 화가의 삶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매번 느끼게 돼요. 음악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또 아, 이남희 씨는 어렵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그러면 저희들은 뭐 없죠 장르가. 우리는 뭐 그냥 그래서 화계라 아닙니까? 장르 파괴. 예. 아 오늘 오딜롱 르동의 퀵클로 패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또 이 네. 저희에게 미션 미션을 한 번 더. 주셨잖아요. 네, 한 번 더 안내해 알려주시죠.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오딜롱 르동의 키클로페스입니다. 이 작품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인족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미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은 다음 눈만 클로즈업해서 셀카로 찍어 보내주세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눈 사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노래는 굉장히 예쁜 노래를 어머. 전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전. 그 르동의 어린 시절의 그 아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한 후에 완전한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네. 진주의 난 괜찮아. 진짜 괜찮아졌네요. 네네네. 그렇죠? 예. 진주의 난 괜찮아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그림에 쏙 빠지게 만들어주신 네. 이윤서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가 떠나